이 계엄령이 이야기가 언제 됐냐면 원래 그 이전부터도 걸핏하면 인터넷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야. 왜? 지지율은 내려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압박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나 재판 판결 결과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이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 정부가 심지어는 재판부에까지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정치적인 정쟁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반발하는 시위 또 집회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본물처럼 터질 것이고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전시나 사변으로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은 바로 지난번 민주당 내에서는 전당대회 때입니다. 8.18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당원들의 득표를 노렸던 김병주 사성 장군 출신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뻔한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군대를 잘 알고 사성 장군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입니다. 사성 장군 육사 40기에 김병주 지금 뭐 재선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인이 다 됐죠. 이 김병주 최고위원이 당시에 이 계엄령을 이야기하면서 계엄령을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는 걸 보면서 또 기무사가 여러분들 아시죠? 기무사 군 정보기관입니다. 기무사가 군 정보기관입니다.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령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되다시피 하고 이름을 바꿨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시 대북 정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방첩사령부로 바꿔요. 근데 이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운형인가요? 하여튼 여장군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여시성의 여장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병주 최고위원은 봐라.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군대를 꽉 잡고 있어서 이들이 주축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반발하는 세력이나 이른바 반윤 세력이나 또 민주당 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또 붙잡아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해도 해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계엄령이라는 것은 헌법 77조입니다. 헌법 77조에 의해서 이제 계엄령을 전시나 사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내에서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사변, 그러니까 나라의 존망을 뒤흔들 정도의 그런 무도한 세력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계엄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는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엄령 선포라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인들 중에 몇 명이 작심을 한다고 해서 이 계엄령으로 야당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또
집회나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폭도 세력으로 몰아서 붙잡아가고 또 이 군사 무력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이 계엄령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자 하나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 자 계엄령은 말도 안 되는 소설입니다. 첫 번째 민주당에서 제기한 김용현 전 경호처장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되겠죠. 충암고 출신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엄령이 선포되면 폭도 세력과 반대하는 윤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당 또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고 붙잡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소리고요. 왜? 첫 번째는 지금 400명의 군 스타죠. 별, 장성 중에서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4명이 작당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폭도 세력을 처단하고 다 잡아간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즘의 군대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능하지도 않은 군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다 알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 반프러치도 없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150명이 또는 과반수가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그러면 해제해야 돼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해제조차 못하게 민주당 의원들을 다 붙잡아 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영화를 많이 봤거나 소설을 많이 읽은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2017년에 이 방첩사령부가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름이 기무사령부입니다. 기무사령부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던 문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계엄령이라는 것이 실제로 발령이 될 경우에 군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문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기무사령부라는 것은 군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의 그런 문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서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대응하기 위한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4안도 실제 이걸 행동으로 하는 건 전혀 다른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이 핵을 쓸지도 모른다. 북한이 언제 오물풍선에 생물학 무기를 탑재해서 보낼지도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일이 일어나면 대비를 한다.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 그럼 대비 안 해요? 화재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소화기고 뭐고 다 치워버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건이에요. 실제로 이 2017년 기무사를 어떻게든 조지기 위해서 온갖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를 99명을 파견을 해서 완전히 이잡듯이 뒤질 대로 다 뒤집니다. 이 한 마리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기무사를 다 뒤졌고 당시에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 진위 여부 이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 내란 음모 계엄을 검토했다. 이 이야기가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무려 204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했어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오히려 윤 정부의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직권 남용 혐의로만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엄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근거를 들이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동백아가씨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 노래를 불렀다.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의 정은이다. 그 거짓말인 거 다 밝혀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동훈 대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술 마시는 사람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디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이른바 선동되는 거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겠거니 윤석열, 심지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엄령 그게 그냥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또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보를 받았다. 제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제보의 내용이 뭐냐? 제보의 근거가 뭐냐? 밝힐 수 없다.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상상했던 거잖아요. 제보 없는 거예요.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 1편, 2편, 3편.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의 여러 의심과 정황. 거듭 말씀드렸죠.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계엄이 해제되는 겁니다. 헌법 77조 5항이에요. 77조 5항입니다.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붙잡아 갈 것이다. 소설을 쓰는 거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헌법 44조예요. 체포 동의안이에요. 아니, 이 체포 동의안의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많이 누린 것으로 최근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전당대회 돈봉투 체포 동의안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가결됐네요. 그 가결한 게 민주당 사람들이 21대 국회에서 가결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결했을 걸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수박으로 낙인 찍어서 다 공천 안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비명행사, 친명행제.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은 둘째치고 아예 공천을 안 줘서 국회로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은 계엄령이고 자시고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유언비어나 시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비현실적이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고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려면 야당 의원을 이거는 42명이 중요한 게 체포해서 붙잡아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비현실적인 과정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써서 어떻게든 간에 그걸 믿는 사람을 한 명, 두 명 계속 소설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럴싸해. 장소도 나와. 이걸 한남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만나서 서로 논의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입니다. 막 그럴싸해. 마치
믿지 않고는 못 베기게. 여러분들 이런 걸로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날 누가 뭐 시킨 메뉴는 음료수는 아이스티였다. 누구는 밀크티에 반만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 선전선동에 악랄한 수법이 이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